자, 25학년도 수능 기하 복귀 영상입니다. 자, 벡터 덧셈 문제죠. k 더하기 3, 3 더하기 6 이렇게 되겠죠. 이 성분이요. 자, 이게 6이고 이게 9니까 k 값은 3이겠네요. 24번 보시면 꼭지점의 좌표가 1,0 준선이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1인 포물선. 그러면 p 값이 2죠. 왜냐면 여기가 꼭지점이고 여기가 준선이면 이만큼, 그 다음에 꼭지점에서부터 준선까지가 2고, 그러면 꼭지점에서부터 초점까지도 2니까 초점, 꼭지점, 준선이 이렇게 거리가 같은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y제곱은 4 곱하기 2, 그 다음에 x 빼기 1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왜냐면 꼭지점이 원점이 아니라 1,0이기 때문에 한 칸 이동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3,a를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해야 된다는 거니까 a제곱이 4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16이 되기 때문에 a 값은 4가 되겠습니다. 자, 25번 봅시다. 내부 문제인데요. 내부 문제인데 z축 위에 있다. 내분점이 z축 위에 있다는 건 x좌표, y좌표가 0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x좌표 써보면 3 더하기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2 곱하기 a 해서 더하기 2a, 이게 x좌표고요. 이게 0이어야 되고, y좌표는 3 더하기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2 해서 마이너스 6, 2 곱하기 b 해서 플러스 2b 했을 때 0 나와야 되죠. 자, 그럼 이 식에서 a 값이 6이라는 거 얻을 수 있고, 이 식에서 b 값이 3이라는 걸 얻을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외분점이 xy 평면 위에 있다. 이 말은 z 값이 0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외분점에 z 값 써보면 3 빼기 2분의 3 곱하기 c, 3c, 그 다음에 2 곱하기 6 뺄셈이죠. 마이너스 12 이렇게 됐을 때 0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c 값이 4라는 걸 얻을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계산을 해보면 13이 되겠습니다. 26번 타원 두 개가 있고 세로선이 있는데 타원들이랑 만나는 점을 각각 PQ,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PQ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타원을 먼저 파악을 해볼까요? 이거 이렇게 분모로 내려놔야 파악이 편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길쭉한 타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여기 지금 제곱이 이미 돼 있는 형태니까 제곱하기 전에는 루트 2죠. 그리고 얘는 세로로 길쭉한 타원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타원이 생길 거고, 여기가 루트 2가 되겠고, 여기는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여기 y가 1의 제곱이니까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고 나서 n분의 1이라는 게 세로선이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점, 그럼 n분의 1이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 지금 가로로 길쭉한 게 C1이니까 여기가 P가 되고, 그 다음에 세로로 길쭉한 게 C2니까 여기가 Q가 되겠죠. 그리고 C1의 P에서의 접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접선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니까 그 X절편은 여기가 알파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Q에서의 접선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 알파 빼기 베타가 6 이상 15 이하가 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절편을 잡냐? 이게 n분의 1이라고 좌표를 줬으니까 좌표를 이용한 접선을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러면 x좌표가 n분의 1 좌표로 확인하려면 그 y 값도 알아야 좌표로 접선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y 값을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C1의 x자리에 n분의 1을 집어넣으면 2n 제곱분의 1 더하기 y 제곱이 1이니까 y는
1-2n 제곱분의 1의 루트가 되겠죠. 지금 1사분면이니까 당연히 y값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중에서 플러스 루트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2에서 y값 x가 2값일 때 y값을 확인해 보면은 n제곱분의 2 더하기 2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되니까 y제곱은 2 빼기 n제곱분의 4 y값은 양변에 루트 씌우면 제곱 없어지고 루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C1의 접선의 해당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P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보면은 2분의 n분의 1 x 더하기 이거니까 루트 1 빼기 2n 제곱분의 1 y는 1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x 절편은 y 값이 0일 때의 x 값이니까 x 값이 2n이 되겠네요. 지금 이게 알파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C2에서의 접선도 보면은 2 곱하기 n분의 1 x 더하기 2분의 루트 2 빼기 n제곱분의 4 y는 1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자, 그러면 x절편은 y 값이 마찬가지 0일 때니까 x절편은 2분의 n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값이 베타죠. 자,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 값은 2분의 3n이고 이게 지금 6 이상 15 이하 이걸 원하는 거니까 계산을 해보면 세 변에 3분의 2를 곱해봅시다. 3분의 2를 곱하면 가운데는 n이 될 거고 여기는 10이 되고 여기는 4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n값이 4 이상 10 이하 그러면 총 몇 개예요? 7개가 되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뭐 좌표를 통해서 접선을 잡는 거에 능숙하신 분들이라면 어차피 이 x절편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y 값이 0이기 때문에 여기에 y에 0 들어가면 사실 이 값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y 좌표를 잡는 과정을 생략하고 문제를 푸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27번이 이제 현장에서 점수랑 번호대에 비해서 좀 어렵게 출제가 됐다는 느낌 들었는데 일단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지금 AP 길이가 6이고 BC 길이가 4루트 5인 3면체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고, 그러면 이거 정사면체는 아닌 거죠. 정사면체 아니고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하고 그때 AMD가 정삼각형이다라는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BC와 평면 AMD와 BC가 수직이다라는 조건이 있네요. 자, 이 조건이 조금 크네요. 이거 공간도형 공부를 잘 하셨으면 아셔야 되는데 어떤 평면 알파와 어떤 직선 L이 수직이라고 하면 자동으로 보장되는 얘기가 알파 위 모든 직선, 알파 위에 어떤 직선을 잡든지 그게 L과 수직이다 라는 조건을 또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평면 AMD 위에 있는 직선 중에 AM이라는 직선이 있죠. 그럼 AM과 BC도 수직이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수직 표시를 하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MD랑 BC도 MD가 지금 AMD 위 직선이니까 MD와 BC도 수직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수직 표시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를 해보면 BM 길이가 2루트 5니까 제곱하면 36, 제곱하면 20, 빼면은 16이니까 AM 길이가 4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정삼각형이니까 자동으로 MD 길이도 4, AD 길이도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BC의 BC의 중점인데 거기로 이었을 때 수직이니까 이게 지금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AC 길이도 6, 그 다음에 여기도 2루트 5고 MD 길이가 4니까 다시 한번 피타고라스 해보면 20이고 16이니까 36의 루트죠. 자, 그래서 6이 되고, 마찬가지로 BD 길이도 6이 돼서 3면체의 모든 변의 길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네요. 자, 그럼 이제 ACD의 내접원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ACD의 내접원을 BCD로 정사형시킨 거. 정사형은 항상 원상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니까 일단 원상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ACD의 내접원의 반지름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래서 ACD를 따로 떼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6이고 6이고 4고 그랬을 때 내접원이 있는 건데, 뭐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은 다양하죠. 저는 오늘 그 다양한 방법 중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구해 보겠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쪼갰을 때의 넓이 6 곱하기 반지름 4 곱하기 반지름 6 곱하기 반지름 해서 2분의 1 했을 때 그렇게 구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되죠. 자, 그래서 그렇게 구한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한 넓이가 같다. 이걸 이용해서 반지름 구할 겁니다. 일단 조각조각 쪼개서 구한 거는 2분의 1 곱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4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반지름을 곱한 거, 이게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방식으로 구해보면은 이렇게 중선을 내렸을 때 여기가 2니까 36에다가 4를 빼면은 32니까 루트 씌우면 4루트 2죠. 그래서 중선 길이 4루트 2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루트 2로 삼각형 넓이를 표시를 해보면 양변에서 2분의 1, 2분의 1 날리고 이 값이 16이죠. 그러면 4, 4, 16 이렇게 날릴 수 있어서 반지름이 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원상 넓이가 2파이가 되겠네요. 이 원의 넓이가. 그러고 나서 이제 이면각을 구해야 되는데, 이면각은 교선에 대해서 양쪽 평면으로 뻗은 두 수직인 선 사이의 각이죠. 이거 이면각의 정의 잘 알고 계시죠? 그럼 그 양쪽 수직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한 건데, 이번에는 이거 정삼각형이 있으니까 정삼각형 이용해서 삼수선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럼 A에서 바닥평면 BCD에 수직인 선을 내려보면 MD의 중점으로 떨어질 거예요. MD의 중점. 왜냐면 AMD 자체가 정삼각형이고, 그러면 MD의 수선의 발을 내린 게 당연히 MD의 중점이겠죠. MD라는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근데 이건 직선에다가 MD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 거지, BCD에 수선의 발을 내린 거는 아직 보장이 안 되죠. 그러니까 A에서 BCD에 내린 수선의 발이랑 A에서 직선 MD에 내린 수선의 발이 일치한다는 걸 어떻게 보장을 할 거냐, 그거는 또 이쪽 평면에서의 삼수선으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면과 이 직선과 이 점, 이렇게 삼수선의 구성 요소 세 가지가 주어져 있고, 그 상태에서 이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그리고 그 직선에서 평면으로 뻗은 다른 수선, 이렇게 있을 때 이 선에다가만 수선의 발을 잘 내리면 그게 평면 전체에 내린 수선의 발이 된다. 이게 삼수선 정리 3번이죠. 삼수선 정리 3번. 사실 지금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 이해가 안 되시면 이건 개념 공부 다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수선 정리에 의해서 MD에 내린 수선의 발이 BCD에 내린 수선의 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MD에 내린 수선의 발이 MD의 중점이니까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찾고 있는 게 이 점과 이 선과 이 평면에 대한 삼수선 정리를 다시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 직선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렇게 이었을 때 삼수선이 완성이 되는 거고, 그럼 이 각이 이면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MD의 중점이면 이 길이가 2일 거고, 왜냐면 MD 길이가 4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다고 봤을 때 지금 이 각, 그러니까 MDC라는 각을 알파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가 사인 알파죠. 이렇게 직각삼각형 봤을 때 CD분의 MC가 사인 알파죠. 자, 그러면 사인 알파가 6분의 2루트 5, 즉 3분의 루트 5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길이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 직각삼각형에서도 여기가 알파니까 이 길이 곱하기 사인 알파 하면 이 길이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길이가 2 곱하기 3분의 루트 5 해서 3분의 2 루트 5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파란색 수선의 발, 파란색 수선, 이 수선은
정삼각형의 높이니까 2루트 3이 되는 거죠. 2루트 3. 자, 그러면 이렇게 이었을 때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가 이면각이 되는 거고, 그러면 탄젠트 세타 값을 알 수 있는 거죠. 탄젠트 세타가 얘분의 얘, 즉 3분의 2루트 5분의 2루트 3이 되는 거니까 이 약분하고 루트 5분의 3루트 3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이면각 구해야 되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죠. 자, 그래서 탄젠트가 루트 5분의 3루트 3인 그런 세타각에 대해서 빗변 길이는 27에 5니까 32, 4루트 2죠. 자, 그럼 그때 코사인 세타는 4루트 2분의 루트 5니까 이 코사인 세타를 아까 구한 원상 넓이 2파이랑 곱하면 2루트 2분의 5파이가 될 거고, 유리화를 해보면 4분의 5루트 2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 실수가 있었죠. 이렇게 되는 거죠. 얘랑 얘랑 곱하면. 자, 그러면 4분의 루트 10파이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사실 이거 공간 도형의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인데 그 기하 공부를 하다 보면 개념이 좀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꾸 직관적으로 도형을 풀려고 해도 이제 대부분의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자꾸 직관적으로만 풀다 보면 개념이 느슨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얘기했던 삼수선 정리 2번 쓰는 거, 이런 내용 제가 개념 설명 때 말씀드리는 내용이니까 기하하시는 분들도 이제 막 직관적으로 도형을 어찌어찌 풀다 보면 풀리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3점 문제부터 막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래 공부하실 분들은 이제 좀 더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가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28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8번 일단 9가 있고요. 좀 지우겠습니다. 9가 있고 AB 길이가 8, 그 다음에 BC 길이가 6. 그러면 자동으로 AC 길이는 10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원에 대해서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이건 자동으로 지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AC가 원의 지름인데 그게 9의 지름이기도 하대요. 그러면 이 원은 대원이 되는 거죠. 대원이 뭔지 아시죠? 9랑 반지름 길이가 같은 9를 자른 원, 그러니까 가장 9를 자른 원 중에서 가장 큰 원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고, 직선 AB를 포함하고 평면 ABC의 수직인, 평면 ABC의 수직이라는 건 이 원이랑 수직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고 나서 아무튼 그런 평면이 9와 만나서 생기는 원을 다시 한번 원 O라고 했을 때, 원 O의 O 위의 점, 원 O 위의 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원 위의 점이니까 이거 내부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경계만 얘기하는 거죠. 원 위의 점 중에서 직선 AC까지의 거리가 4인 두 점을 PQ라고 한다고 했는데,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럼 얘는 당연히 수직거리를 의미하는 거니까 점에서 직선으로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어야 되겠네요. 그럼 점에서 직선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이것도 삼수선이죠. 수직을 어떻게 그어야 될지가 그냥 보이는 도형에서는 그냥 그리면 되는데 그게 안 보일 때는 이제 삼수선 정리를 이용해서 그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원 위에 어떤 점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점에서 AC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그릴 거냐, 그러니까 AC까지 어떻게 삼수선 정리를 쓸 거냐. 그러면 이제 삼수선 정리의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점과 직선은 있죠. 자, 그러면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을 하나 잡아줘야 되겠네요. 그럼 당연히 이제 문제에서 준 평면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삼수선의 구성 요소가 완성이 됐어요. 직선, 그 다음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 그 다음에 평면 박점. 그러면 삼수선놀이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평면을 내린 수선의 발이 쉽죠. 왜냐하면 이 평면과 얘가 속한 이 평면이 수직이니까 그 교선으로 수선의 발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교선 AB 위로 이렇게 일단 삼수선 떨어질 거고, 평면의 수선의 발이 떨어질 거고, 그리고 얘에서 이제 이 직선의 수선의 발을 떨어뜨린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삼수선 정리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건 삼수선 정리 1번이죠. 1번이 완성이 되면서 이것도 수직이 되고, 그러면 점에서 직선에 수선을 완벽하게 그어냈네요. 지금 이 길이가 4인 상황을 잡으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4일 때 이 위치가 어딘지를 잡으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어쨌든 이 P라는 점도 이 원 위의 점이죠. 원 O 위의 점. 그래서 중심을 한번 그 원의 중심을 잡아보면은 이거 4겠죠. 4. 자, 그리고 원 위의 점이니까 중심 연결하면 이것도 반지름이니까 4겠네요. 그리고 이 길이를 한번 K라고 해봅시다. 이 P에서 이 선에 내린, 그러니까 이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자, 그리고 그럼 이 빨간 선의 길이는 4 빼기 K에다가 사인 알파를 곱한 값이 될 거예요. 지금 사인 알파는 5분의 3이죠. 자, 그래서 이 빨간 선의 길이가 4 빼기 K에 5분의 3을 곱한 값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파란 선의 길이는 이 삼각형, 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해보면 16 빼기 K제곱이 될 겁니다. 16 빼기 K제곱. 지금 이것도 직각삼각형이니까 4랑 얘랑 피타고라스 정리를 했을 때 성립해야 되죠. 자, 그러면 16 빼기 K제곱 더하기 25분의 9 곱하기 4 빼기 K제곱을 한 게 16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양변 16, 16 정리를 하고, 그럼 여기 0이니까 양변에 25를 곱해서 정리를 하면은 마이너스 25K제곱 더하기 9 곱하기 16 빼기 9 곱하기 8K 더하기 9 곱하기 K제곱, 이렇게 되겠죠. 우변으로 다 넘기면 16K제곱 마이너스 72K 플러스가 되겠죠. 넘기니까. 마이너스 144는 0 이렇게 되고, 4로 다 나눌 수 있겠죠. 4K제곱 더하기 8이 되나요? 18K 마이너스 4, 32, 4, 6, 24 이렇게 정리가 되고, 2로 한 번 더 나눌 수 있겠네요. 2K제곱 더하기 9K 마이너스 18은 0. 그럼 인수분 해보면 2와 1 나오고, 그 다음에 6이랑 마이너스 3 하면 나올 것 같죠? 이렇게 12 되고 여기 마이너스 3 되니까 9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K 값은 당연히 지금 길이로 K 값을 잡은 거니까 양수로 나와야 돼서 K가 2분의 3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길이는 루트 16 빼기 4분의 9 이렇게 잡히면서 루트 4분의 64 빼기 9니까 2분의 루트 55 이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을 만족시키는 점이 2개 있대요. PQ. 자, 그러면 당연히 대칭성에 의해서 이렇게 위에 하나 있고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 밑에 하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값의 2배가 선분 PQ의 길이가 될 거고, 자, 그러면 답은 루트 55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도 강으로는 절대 안 풀리는 문제예요. 왜냐면 삼수선 점에서 직선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는 얘기가 사실 그동안 이런 문제를 아주 많이 풀어보지는 못했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삼수선을 통해서 내린다는 그 개념 정리 자체가 안 되어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사실 이것도 개념에 해당이 되는 얘기거든요. 제가 개념 수업할 때 항상 강조하는 얘기가 어떤 도형에서 어떤 도형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는 방법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를 공간 도형 할 때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수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도 저한테 배우지 않았거나 이제 기아를 대충 공부하신 많은 분들이 이 개념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셨을 거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좀 답답한 면이 있는데, 왜냐면 저도 설명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개념만 잘 익혀놨다고 한다면.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개념 정립이 잘 돼 있으셔야 되고, 그래서 삼수선을 잡을 때 이제 배경이 3가지죠. 평면과 평면의 직선과 평면 박점, 거기서부터 이제 수선 3개를 어떻게 그어 나갈 건지에 대한 정리가 삼수선 정리인 거고, 그 내용을 잘 이용을 한 다음에 거기까지 이제 개념으로 뚫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피지컬이 필요했던 게 이 원의 중심을 이용해서 어떤 길이들을 잡아가는 내용, 그런 내용을 추가를 해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 열심히 하시면 이제
답이 나오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어서 사실 27, 28을 틀리신 학생들이 연달아 틀리신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공간도형 개념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공간도형 감으로 푸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봅시다. 29번 보면 쌍곡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2a가 2고 c는 6이다. 이렇게 깔끔한 정수로 나오게 맞춰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6이고 여기 1이고 뭐 이 길이는 12가 될 거고 그렇겠네요. 그 다음에 늘 하던 대로 PF를 K 잡으면 PF 프라임은 K 플러스 2 여기까지는 습관적으로 잡아야 되죠. 지금 주축 길이가 2니까 이렇게 잡힌 거고 PQ랑 PF 같은 길이를 잡았다고 했으니까 여기 K로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QF 프라임 F QF 프라임 F와 FF 프라임 P FF 프라임 P가 닮음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각과 이 각이 같겠네요. Q가 첫 번째, F가 첫 번째니까 여기가 같은 거고 그리고 이거 이등변 사각형이니까 여기도 각이 같겠죠. 그렇게 되겠고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 조건이고 구하라고 하는 건 PQF의 넓이입니다. PQF의 넓이. 자, 그러면 닮음을 이용해서 결국 K값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한번 닮음을 어떻게 이용할지를 생각을 해보면 큰 삼각형에서 QF'과 FF'의 길이비 이 비율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작은 삼각형에서 FF'과 그 다음에 PF'의 길이비 이 길이비가 있을 건데 그 비율이 같겠죠? 닮음도형이니까. 자, 그래서 PF'분의 FF'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2K 플러스 2분의 12 이렇게 될 거고 그 비율이 작은 삼각형에서 얘분의 얘랑 같아야 되죠. 지금 큰 거에서 얘에 대응되는 게 작은 거에서 얘고 큰 거에서 얘에 대응되는 게 작은 거에서 얘니까 그래서 12분의 K 플러스 2 이 둘이 같은 값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40 일단 이거 이 약분을 먼저 할까요? 여기 1 되고 6 되고 그러면 72가 K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2 이렇게 될 거여서 넘겨서 계산하면 K제곱 더하기 3K 마이너스 70 이퀄 0 이렇게 될 거고요. 70은 2 곱하기 3 곱하기 아니 2 곱하기 5 곱하기 7이죠. 자, 그러면 10 플러스 10 잡고 마이너스 7 잡으면 3이 나오겠네요. 지금 K를 길이로 잡았으니까 이번에도 양수값 7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면 K 값이 나왔으니까 이제 넓이는 그냥 구하면 되겠죠. 여기 7이고 여기 7이고 여기 9고 어떻게 구해볼까요? 지금 이 삼각형이 결정이 돼 있는 거니까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이 각의 코사인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도 같은 각이니까 이 삼각형에서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잡아보면 여기 세타라고 잡으면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7 곱하기 12 분의 49 더하기 144 빼기 81 이렇게 되면서 분자를 먼저 정리해보면 이렇게 더하면 193이죠. 그 다음에 81을 빼보면 112 이렇게 되는 거고 2 곱하기 7 곱하기 12 4로 나누면 28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4로 나누면 여기 3이고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여기 14 되고 그 다음에 7로 나누면 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3분의 2네요. 코사인 값이. 그러면 여기에 코사인이 3분의 2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 그었을 때 7에다가 3분의 2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이 길이가 나오니까 이 길이가 3분의 14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럼 그 길이 2배 해서 여기 3분의 28이라는 길이를 잡아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로 삼각형 넓이를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3분의 28 곱하기 사인 세타는 3분의 루트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14가 되고
그러면 9분의 98 루트 5 이렇게 돼서 P 값이 9, Q 값이 98이니까 둘이 더하면 107이라는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각형의 닮음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게 핵심이었겠네요. 설마 이걸 뭐 쌍곡선을 분석하지 못한 경우는 없었을 거라고 보고요. 네, 닮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삼각형에서의 어떤 두 변의 길이비와 이 삼각형에서의 어떤 두 변의 길이비가 같다,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는 거죠. 자, 30번 풀어봅시다. 30번은 벡터 문제네요. 일단 이 각각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 줄 거냐. 일단 좌변은 2로 나누고 2를 곱합시다. 자, 그러면 좌변 벡터는 2 곱하기 xm이 될 거고요. m의 의미는 BC의 중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시죠? 내분 벡터를 잡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우변은 시점 갖고 뺄 셈이니까 그냥 편하게 CB 벡터 이렇게 잡으십시다. 자, 그러면 XM 벡터의 크기가 CB 벡터의 절반이 되네요. 자, 근데 CB는 당연히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길이가 4죠.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조건은 XM 벡터의 크기가 2라는 조건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그거를 도형에서 다시 가져와서 분석을 해보면 지금 M이 BC의 중점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고정된 점 M으로부터 거리가 2인 점들의 모음이니까 반지름 길이 2인 원을 이렇게 잡았을 때 반지름 길이 2면은 지금 이 전체가 4니까 이런 원이 되겠죠. 이런 원을 잡았을 때 이 위에 x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식을 x가 원 위에 있다는 걸 파악하는 걸로 다 사용을 한 거고요. 그러면 이 도형을 점 x가 나타나는 도형을 s라고 하자고 했으니까 이 원의 이름을 s라고 부르는 거네요. 자, 그랬을 때 이 s 위의 점 p에 대해서 또 1차 결합식이 나왔죠. 이번엔 지금 크기에 관한 식이 아니라 그냥 1차 결합 전체 절대값이 안 붙어있는 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1차 결합 해석을 잘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일단 우변이 1차 결합이니까 얘도 하던 대로 이제 3으로 나눠서 내분 얘기를 해봅시다. 당연히 양변은 3으로 나눠야 되고, 그러면 p 곱하기 p 곱하기 n이 아니라 이걸 우변을 pn 벡터라고 했을 때 n이 의미하는 바가 b 뒤에 뭐가 되는 거예요? 2대 1 내분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b d를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딱 BD의 중점일 거고, BD의 2대 1 내분점은 한 이쯤 찍어보면 될까요? 이쯤? 여기가 n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pn 벡터랑 pq 벡터 간에 벡터 등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4pq가 3pn이다. 벡터 등식은 뭐랑 방향과 크기가 모두 일치함을 보는 거고, 일단 이런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 자체가 PQ, PN이 일단 평행하다는 걸 보장을 하는 거고,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P라는 공통된 점이 있기 때문에 PQN이 한 직선 위에 있다까지 보장이 되는 거죠. 이것도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 많을 거 아는데 개념입니다. 개념이고, 그래서 일단 PQN이 한 직선 위에 있다로 방향에 관한 해석을 끝냈고, 크기에 관한 해석을 해보면 방향에 관한 해석을 조금 더 해보면 지금 4배, 3배 했을 때 두 벡터가 완전히 같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둘 다 같은 방향이어야 되는 거죠. 같은 방향. 그리고 크기 B는 3대 4여야 얘 크기를 4배하고 얘 크기를 3배 했을 때의 크기가 같겠죠. 자, 그래서 PQN이 한 직선 위에 있고 PQ 벡터랑 PN 벡터는 같은 방향이고 그 크기는 3대 4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런 점 P가 원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한번 P를 아무 데나 한번 잡아볼까요? P를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보면 PN 벡터가 이런 벡터죠. 이런 벡터고, 그러면 PN 벡터를
이렇게 넘깁시다. 4분의 3배한 게 PQ 벡터고 PNQ가 한 직선 위에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Q가 이걸 이렇게 4등분했을 때 Q가 한 2쯤 찍히겠네요. 이렇게 맞죠? 그거는 P가 다른 데 있어도 마찬가지죠. P가 뭐 이런 점에 있다고 하면 이렇게 했을 때 4분의 3점에 찍히는 거고, 그 다음 P가 뭐 여기 있다고 하면 이렇게 했을 때 또 4등분 했을 때 n에 가까운 점 뭐 이런데 Q가 찍히는 거니까, 이거 결론적으로 뭐라고 볼 수 있냐, 이 큰 원을 점 n을 기준으로 4분의 1배 축소한 도형이 되겠네요. Q가 그리는 도형이 맞나요? P가 원을 그리고 4분의 1배 축소 된 점들을 찍어낸 게 다 Q니까 결국 Q도 원을 그리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원 S를 점 N을 기준으로 4분의 1배 축소한 도형이 Q가 된다. 자, 그래서 그런 도형을 뭐 대략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은 MN을 이었을 때 4분의 1 지점에 해당하는 게 이 원의 중심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Q들이 찍혀 있을 때 AC 내적 AQ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때 지금 AC는 고정 벡터죠. 고정 벡터니까 AQ 이 내적을 볼 때 AQ를 AC의 정사형을 내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AC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을 때 AQ를 정사형을 내리면 A는 당연히 A에 그대로 있겠죠. 그러면 이제 Q를 이 선의 정사형을 내려보면 뭐 이렇게 가장 A 쪽에 가까이 떨어지는 게 이렇게 될 거고, 가장 A에서 멀리 떨어지는 게 이렇게 될 거니까 결국 이 점 AC의 길이에다가 이 길이를 곱한 게 내적의 최소값이 될 거고, AC의 길이에다가 이 길이를 곱한 게 내적의 최대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점들이 어디 있는지만 보면 되네요. 그러면 여기 이 선이 이 원의 접선이니까 수직이고, 당연히 정사형 떨어뜨리는 거니까 수직이죠. 자, 그럼 이 원의 중심을 먼저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MN의 4대1 내분점이라고 했죠? MN의 4대1 내분점 중심이. 그리고 지금 뭐 좌표로 한번 풀어볼까요? 좌표로 B를 원점이라고 하면 M은 2,0이고 그 다음에 D가 4,4고, 그럼 1대2 내분점 여기는 3분의 2대1 내분점이었죠. 2대1 내분점. 2대1 내분점이 여기는 3분의 8, 3분의 8이 될 거고요. N의 좌표가.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얘와 얘의 4대1 내분점이니까 3대1 내분점이죠. 3대1 내분점. 3대1 내분점이니까 4분의 8 더하기 2, 4분의 8 더하기 0 이렇게 돼서 2분의 5,2가 이 점의 이 원 Q의 중심이 되겠네요. 그러고 나서 이 원의 반지름은 이 큰 원의 반지름의 4분의 1이죠. 그래서 원의 반지름이 2분의 1이겠네요. 왜냐면 큰 원의 반지름이 2니까 여기에 4분의 1 곱하면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만큼의 길이가 2분의 1, 이만큼의 길이도 2분의 1인 거고, 그러면 이게 사실 지금 한직선인 거죠. 그러면 이 사이 길이가 1이라는 건 알 수 있겠네요. 이게 지금 접선이기 때문에 다 수직, 그 다음에 이거 원래 수선의 발이어서 수직, 접선이니까 수직, 수선의 발이어서 수직 이렇게 될 거니까. 그리고 지금 얘가 이 AC라는 직선 위로 떨어진 지점이 어딘지를 살펴보면은
여기 좌표가 지금 이거였죠? 이거. 그리고 AC라는 직선이 지금 y는 4 빼기 x죠. y는 4 빼기 x고, 얘에서 그러면 AC에 내린 수선, 이 수선은 기울기가 1이겠죠?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도형을 이렇게 이렇게 그 수선을 x성분, y성분으로 나눠보면은 이 기울기가 1이니까 x성분의 길이가 k, y성분의 길이가 k,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이 수선의 발이 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5 빼기 k, 2 빼기 k를 여기 수선의 발의 좌표로 볼 수 있을 거고, 그 점을 여기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해야 되죠. AC 위의 점이 되니까 이 수선의 발은. 자, 그래서 2 빼기 k는 4 빼기 2분의 5 빼기 k 이렇게 잡히면서 2분의 3 더하기 k 이렇게 될 거고, 넘어오면 2분의 1은 2k 이렇게 되니까 k가 4분의 1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수선의 발, 여기에 좌표가 대입을 해서 보면은 얘가 4분의 10이니까 4분의 9, 얘는 4분의 8이니까 4분의 7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드디어 이만큼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됐네요. 여기까지의 길이를. 이만큼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 0,4와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좌표가 이거였죠. 4분의 9, 4분의 7 4분의 9, 4분의 7 사이에 거리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것도 이제 45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지금 이만큼의 길이가 4분의 9죠. 자, 그러면 이 길이에다가 루트 2배를 한 길이가 이 길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4분의 9 루트 2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만큼이 2분의 1이었죠. 이 반지름 길이랑 같으니까. 그래서 4분의 9 루트 2 빼기 2분의 1이 지금 이만큼의 길이가 되는 거죠. 아까 내적 최소를 잡을 때 AC 길이에 이 길이를 곱하면 되는 거였으니까, 지금 이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길이에다가 AC 길이 4루트 2를 곱한 게 스몰 m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만큼 길이, 이거는 이 길이에다가 반대로 2분의 1을 더하면 되죠. 자, 그래서 4분의 9루트 2에다가 2분의 1을 더하고 거기에다가 AC 길이 4루트 2를 곱한 게 내적의 최대값이 될 거니까 라지 m 곱하기 스몰 m 위아래를 곱해보면은 얘는 둘이 곱하면 32 나오고 얘네 둘이 곱하는 거는 합차 공식이 나오죠. 그래서 16분의 81 곱하기 2 빼기 4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약분하면 여기 8이고 그 다음에 분배해주면 여기는 4로 약분이 되니까 324, 그 다음에 여기는 8로 약분이 되니까 빼기 8 이렇게 잡혀서 316이 답이 나올 겁니다. 계산은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점의 좌표들이 좀 평범하게 나오지 않아서 이게 마무리 계산이 좀 어려운데, 개념만 일단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면은 이걸 내분 벡터로 인식을 해서 이 m의 좌취, 즉 s를 잡아내는 거, 여기까지는 쉽게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1차 결합을 분석할 때 내외분 3으로 나눠서 분석을 하는 거, 그리고 이 벡터 등식, 그렇게 내외분으로 분석했을 때 이 벡터 등식을 방향과 크기 두 가지로 잘 나눠서 완벽한 분석을 해냈어야 됐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거 좀 도형 피지컬이 좀 많이 들어가긴 했어요. 이 분석을 했을 때 특정 점을 기준으로 어떤 도형을 축소시키는 얘기가 된다는 거.
축소시키는 얘기가 된다는 게 물론 이제 과거 기출에 좀 있긴 했죠. 아마 재작년 30번인가 어디에 한번 나왔었고, 특정 점을 기준으로 도형을 축소시키는 얘기가. 그래서 종종 나오는 거여서 저는 이것도 개념 설명에 포함시키긴 하거든요. 벡터의 실수배를 이용한 도형의 확대 축소. 그래서 이 내용도 이번에도 한 번 더 나왔으니까 내년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내적을 정사형으로 해석하는 거. 그래서 정사형이 어디 떨어지는 게 최소고 어디 떨어지는 게 최대인지를 보는 것까지는 그래도 이제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떨어진 곳의 길이를 보기 위한 분석들이 조금 복잡하긴 했죠. 지금 여기 분석들이 다 그 분석들인 거고. 자, 그렇게 해서 답 316 잘 내시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기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장에서 좀 막히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일단 27번, 28번이 사실 개념이 잘 잡혀 있다면 27번은 금방 푸셨어야 되고, 28번은 이쪽 마무리 계산이 조금 어려운 게 있지만 어쨌든 공간도형 개념을 잘 보고 있냐를 출제자들이 집요하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공간도형 개념 감으로 푸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감으로 푸시면 안 돼요. 공간도형 개념 잘 잡고 푸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29번에서는 사실 이 기하의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쌍곡선 파악하는 것까지가 기하의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닮음 도형이라는 걸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중학생 때부터 쌓인 그 도형 피지컬이 얼마나 되시는지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0번은 벡터 분석을 못 하셨으면 이거는 기출 분석도 안 하신 거다. 기출 분석이 완전하지 않으신 거니까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길이 잡는 거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거는 어떻게 뭐 기하 내용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문제를 많이 푸시면서 좀 피지컬적인 부분을 늘리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쉬운 시험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